웰니스랩으로 AI 빅데이터로 신뢰를 기반하고 정확한 팩트로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출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건강의 퍼즐, 그 연결고리를 잇는 마이 웰니스랩을 전달해 주실 AKL R&D 부서의 김유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아미의 김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복잡한 건강의 퍼즐, 그 연결고리를 잇는 마이 웰니스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메이에 입사한 지는 사실 올해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권호랑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실제 식품을 섭취시키는 연구를 해서 효과를 관찰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전달을 할 때 아무래도 연구에 계속 있기보다는 이렇게 산업계에서 리더님들 곁에서 함께 그런 걸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정리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강의가 기존에 어렵게 느꼈던 과학을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늘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다는 거는 결국 나이를 들어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노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 빨간색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래프처럼 40대지만 80대 같은 몸을 가지고 노쇠하고 결국은 움직이기 어려운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부터 잘 관리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80대가 돼서도 40대와 같은 건강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 시작점을 건강검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이런 데이터, 이런 결과들을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복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그리고 지방 수치들을 보시게 되고, 그게 연도별로 어떻게 매년 바뀌어 왔는지 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보고서에는 각 검진 수치마다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수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각 지표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면은 결국 뭘 해야 하지? 나는 뭐가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그거에 대한 해답은 사실 많은 분들이 얻기 힘든데요. 아까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인의 10명 중에 6명은 이런 건강 정보를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안에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여성 갱년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갱년기가 시작되면 위쪽에 빨간색 네모 칸에 에스트로겐 감소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 여성 갱년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느낄 수 있는 여성 그 갱년기 증상들을 느끼실 수 있고, 혹은 뼈의 건강에 영향을 받아서 골다공증, 관절염 같은 부분으로 이어지실 수도 있고, 혹은 근육량이 저하되고 이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더 나아가서 만성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기능들로 이제 우리 건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증상을 다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겪지 않거나 한두 가지 일부만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예전부터 정의를 많이 해왔는데요. 아주 과거 7, 80년대에는 질병이 있고 없고 라는 거를 건강으로 정의했는데, 점점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가치 목적적 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맥킨지 건강연구소에서는 건강은 잘 기능하는 상태
정의해야 되고 그것이 질환이 있고 없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앞서 병원 가서 알 수 있는 진단받고 진단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가 그거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완전한 건강부터 오른쪽 진단된 질병까지 우리의 미세하게 그 건강 스펙트럼으로 건강 상태가 변화할 수 있고 이런 스펙트럼의 변화는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섭취하고 운동하고 좋은 수면 건강 유지하는 이런 생활 습관의 성형을 통해 건강한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뭔가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는 이렇게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맞춤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 상태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었을 때 권호랑 교수님께서 하루는 해외 학회를 다녀오시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진들을 만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연구진들은 이제 네덜란드 TNO라는 그룹인데요. 그 네덜란드 TNO는 왕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국방, 되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 큰 기관이고 유럽에서 5번째로 큰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교수님께서 만나셨던 곳은 헬시 리빙, 건강한 삶을 연구하는 곳이고 그들은 그 예전부터 계속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이 뭘까를 계속 고민했더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들을 보니 그것들의 공통 원인이 있다. 그 공통의 원인은 이렇게 산화, 대사, 근육 이 3가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런 다양한 기전들이 좀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설명드린 산화, 대사, 근육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산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숨을 쉬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활성산소라는 것인데요. 보통의 상태에서는 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우리가 잘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있을 때는 그 스트레스들이 잘 유지가 되다가 뭐 햇빛을 과도하게 쬐다든지 아니 음주, 흡연, 과식, 편식 같은 일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되는 수준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로서 정상세포를 자극할 수 있고 그 세포가 손상돼서 노화,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은 노화를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면은 이런 체내 항산화 물질이 낮거나 혹은 그 산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대사 물질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면 제2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만성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같은 만성질환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것은 이 밑에 근육과 장기 무게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고 위 에너지 소비가 Y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 빨간색 그 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0세부터 20세까지는 오른쪽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에는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 근육 장기 무게도 커진다라는 것,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덜트라고 해서 성인인 시기일 때에는 별로 크게 변화가 없다가 6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왼쪽 밑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말하고자 싶은 내용은 이 60세 이상이 이후가 되면은 근육과 장기 무게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과 동일한 양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양이 똑같이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과 장기 무게가 떨어지면서 그 근기능, 근육의 기능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도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비만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40대를 보면은 42%가 비만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과체중과 2단계 비만일 때 위험을 비교해 놨는데요. 정상 체중일 때 만성질환의 위험이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체중일 때 당뇨도 1.6배 증가하고 고혈압도 1.4배 정도 증가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만이 많이 증가되면은 제2형 당뇨의 위험은 5.1배, 고혈압은 3.5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대사 스트레스라는 것은 에너지, 우리가 먹는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잘 소비되지 못하는 거고, 잘 소비되지 못함으로써 대사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비만을 비롯한 만성 질환을 더 빠르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근육 건강 이야기입니다. 근육 건강은 최근에 단순히 움직임에 도움이 된다라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근육이 중요한 장기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화가 되면서 25세를 정점으로 매년 1%씩의 근육이 손실되게 되는데요.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근육이 생성하는 속도는 낮아지고 또 섭취한 단백질 흡수도 떨어지는 그러한 생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이제 움직임이 감소하면 근육에 주는 자극이 떨어져서 근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노화로 생기는 만성염증은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하여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 25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근육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이 근육량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게 되면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나아가서 신체 기능이 제한돼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 근육과 근력을 잘 유지를 해서 완만하게 이 근력,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산화 기능, 대사 기능, 근육 기능. 그럼 이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빅데이터 기반 AI 모델로 이 세 가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 지수를 도출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권원환 교수님 연구팀에서 다른 여러 대학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책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을 10년간 수행하였고요. 그 과제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품을 섭취하고 그 섭취한 식품의 효과를 사람에게서 관찰하는 임상시험도 진행하였고요. 혹은 대규모 관찰 연구, 보람의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과 연계하여서 코호트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빅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여기서 산화, 대사, 근육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 기능들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여기서는 혈액 검진 지표, 혈당, 지질, 간호소 등 같은 수치를 사용하였고 신체 계측, 키, 체중, 허리 둘레, 그 체성분, 그 생활 습관, 음주, 흡연, 운동량, 그리고 건강 설문, 삶의 질 등의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건강한 사람, 질환도 없고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과 아까 말씀드린 산화, 근육, 대사 기능을 공통 원인으로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과 이 건강 질환 분류한 기준들을 넣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두 상태를 극명하게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수식, 알고리즘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그거를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른쪽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산출된 건강 점수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건강할 때부터 만성 질환일 때까지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건강 점수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데이터들도 집어넣어서 정말 이 수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정확한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밑에 빨간색부터 초록색으로 표시된 점 하나하나는 우리가 알고리즘 추정에 산출한 빅데이터에 산출된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위에 파란색 세모, 아예 다른 연구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 겹쳤을 때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건강 상태를 건강 점수로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이 건강 점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한 200명 정도 되는 40대, 그러니까 20, 30, 4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2, 3개월 동안 생활 습관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건강 점수를 확인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세모의 위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아주 건강이 좋지 않은 빨간색에 위치하였다가 좀 초록색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그대로 머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좋게 바꾸었을 때 혹은 생활을 별로 그렇게 좋게 유지하지 않았을 때 내 건강 점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이 건강 점수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으로 왼쪽에 보여드릴 유효성 검증은 이 지수가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AUC라는 예측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0.9 이상의 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근거에 따라서 아주 예측력이 뛰어나다, 엑셀런트하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문은 16건 출판하였고 특허 등록, 출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산화, 대사, 근육의 기능들이 어떻게 지수화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이 지수들이 어떤 결과 형태로 보여드리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각 세 가지 기능을 세 가지 핵심 건강 지표로 설명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이 산화 기능을 표시한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제가 아까 슬라이드를 설명드릴 때 대사 스트레스, 대사 기능이 관리되지 않으면 비만과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연계하여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근육 기능을 고려하는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로 표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받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점수가 크게 표시가 되고 색깔로 나의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 산화 기능, 대사 기능, 근육 기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색깔 표시를 통해서 내가 한국인들 평균 비교하였을 때 건강한지 그럼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냥 평균 정도이다.
그럼 주황색, 나쁘다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한 7개씩 그래프들이 보이실 텐데요. 얘네들은 연령대 20대부터 80대까지 한국인들의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표시해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나의 점수가 내 나이대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이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 지수별로 점수와 한국인 평균과 비교한 결과, 그리고 연령대와 비교한 결과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수를 위치로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상의 위치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빨간색 왼쪽 밑으로 갈수록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노란색이면은 중간 정도, 평균 정도이다. 위에 초록색이면은 그래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지수는 우리의 건강 기능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요즘 저속노화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느리게 나이가 들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이 웰니스 랩에서도 이런 건강 기능을 이제 합쳐서 노화 속도라는 수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보시면 이 34세 내 주민등록상 나이인데요. 나의 생활, 대사, 근육 기능을 보니까 이 나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43세라고 판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34세가 34세만큼 나이가 들고 있는 보통의 노화 1.0을 넘어서 1.26배로 노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되게 노화 속도 감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된 원인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럼 왜 노화 속도를 세 가지 지수로 합쳐드리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산화, 대사만 고려하여 건강 위치를 보여드리고 노화 속도를 보여드리면 얘네들은 다 같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하나를 더하면 얘네들의 차이가 이 노화 속도 1일 기준으로 저속 노화인지 아예 가속 노화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하여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이 세 가지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노화 속도를 더욱더 정교하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이 노화 속도는 왜 중요할까? 단순히 최근에 텔레비전에 많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보다는 정말 왜 중요한지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노화 속도 관련된 컨셉은 해외에서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뉴질랜드 듀네딘이라는 지역에서 1972년부터 1000명을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찰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뇌구조, 인지기능, 신체 기능, 노화 인식과 관련된 지표들을 조사를 하고 그중에 19개를 뽑아서 노화 속도를 계산합니다. 여기 연구진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주민등록상 나이 38살로 똑같은 사람들의 생물학적 나이와 노화 속도를 표시해 봤더니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노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12년 뒤에 다른 사람들보다 운동 능력, 건강 인식,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것도 확인하였는데요. 이렇듯 노화 속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10년, 20, 30년 뒤에 건강을 예측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에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일본의 어떤 할머니의 기사입니다. 나이는 94세인데 몸은 36세. 결국 아까 말씀드린 노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활 습관을 보니까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시고 또 친구분들하고 사회적으로 또 긴밀하게 지내시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노화 속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 웰니스 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에스트로겐 감소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건강의 위험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라는 수치가 하나 이제 빨간색 위험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밑단에 우리 생리학적 기능 안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있으면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공복혈당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다른 요인들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그 외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기능들, 뭐 체지방 혹은 혈중 지질, 혹은 수면 건강 이런 것들에도 잠재적인 위험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인체 생리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복잡한 그 연결고리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지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을 표시할 때 왼쪽과 오른쪽에 텍스트들을 연결시켜 놓았는데요. 그것들은 뭐 수면 건강, 눈 건강, 항산화, 간 건강, 위 건강. 아마 리더님들 듣기만 해도 다 아실 텐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함께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하시게 되면 아까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각자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입력하시고 나면 이렇게 판정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판정 결과는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한국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패턴을 보고 내가 얼마나 건강함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알기 쉽게 인체생리 네트워크 위에 표시해 드립니다. 하여 약간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추후에 아마 다른 교육과정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소개를 통해서 나중에 ABO 가이드북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앞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각 영역별로 어떤 제품을 연결하시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슬라이드에 실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마이 웰니스 랩은 우리의 기능, 산화, 대사, 근육 기능을 평가하고 그 밑단에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건강 영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수가 어떻게 판정이 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연결시킬 수 있을지도 함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 웰니스 랩을 추후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우선 건강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기 혈액 지표, 신체 계측, 생활 습관, 건강 설문들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입력하시면 암호화하여서 마이 웰니스 랩 플랫폼에 전달이 되고 거기에 탑재된 알고리즘으로 이 노화 속도 그 세 가지 지수들을 산출해 드립니다. 이 건강 데이터에서 혈액 지표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밀검진에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보다는 국가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혈당, 지질, 그리고 간 효소 이런 기본적인 지표 7, 8가지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 신호등 6가지 받으실 수 있고요. 건강 신호등 6가지에는 3가지 지수가 좋음, 나쁨, 관리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여기에 생활 습관 부분에 어떠한 요인을 신경 쓰셔야 되는지 식사, 운동, 수면 이 세 가지 영역도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될 영역을 보시고 이걸 뉴트리라이트 제품하고 연결시키실 수가 있고요. 생활 습관 가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솔루션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활 습관 가이드는 제가 앞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 종료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행동 위험 요인, 우리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면, 식사, 운동 이 세 가지 포인트의 관리를 통해서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 관리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식사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올해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결과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좋지 않은 식사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산, 그리고 소금, 빨간 육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빨간색은 우리가 노화가 빨라지고 뇌 건강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했다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일, 채소, 그리고 다가불포화지방산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노화가 느려지고 뇌, 신체, 정신건강,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진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47개의 질문지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에서는 예를 들면 녹황색 채소, 생선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몇 번 드시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건강 노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얼마나 잘 섭취하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지는 단순히 앞에 설명드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지난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수면, 악력, 혈압,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폐기능, 당뇨, 산화스트레스 같은 거에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잘 관리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건강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분입니다. 운동은 왼쪽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굉장히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 집중력, 기억력 같은 부분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과 지방산 대사, 그리고 근육의 기능, 혈관의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문헌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당 150분에서 2000분 사이의 운동은 장수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왼쪽에 신체 구성과 균형 상태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데이터는 인바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바디는 ABC 센터에서 측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근처 피트니스 센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서 각 부위별, 즉 몸통,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이런 부위별 근육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면은 뭐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까지도 함께 알려드리는데요. WHO는 일주일에 600 MET 이상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MET는 메타볼릭 이퀴발런트 오브 태스크라고 하는데 신체 활동에 따라서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이 일주일에 600 MET라는 것은 중간 강도의 활동, 우리가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을 하루에 30분, 5일 이상 하시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니스 앱을 활용하시면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 권장되는 수준에 비교하여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움직임이 많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신체 구성과 균형 상태를 통해서는 근력 운동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그것도 함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수면입니다. 수면도 다양한 문헌들에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고르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면은 단순히 길게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질도 함께 신경 써야 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 7시간이 적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이 적정 시간을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위험이 있다라고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이 들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오래 걸리는지, 혹은 잠을 자다가 자주 깨는지 이러한 질의 부분도 굉장히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이런 피츠버그 설문지를 통해서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체크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 웰니스 랩을 사용하시면 나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 이 세 가지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수는 건강 기전, 건강을 유지하는 데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요소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관리해야 될 건강 영역과 위험 요인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연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의 핵심 3요소는 수면, 식이, 운동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맞춤 생활 가이드를 간략하게 제공해 드려서 함께 네트워킹 하시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질적 확장의 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는 리더님들 각자 공부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시고 전달을 하시는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셨을 텐데요. 이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10분 만에 간단하게 데이터와 생활 습관을 입력하고 이미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건강 점수, 노화 속도, 관리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쉽고 객관적으로 제품과 솔루션을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 장기적인 건강과 웰니스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만나보시게 될 마이 웰니스 랩은 뉴트리라이트 최초의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입니다. 간단한 데이터 입력만으로 나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앞으로의 건강 유지를 위해 관리돼야 될 영역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건강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조금 더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솔루션을 정교화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양한 제품 연계, 뉴트리라이트에서 갖고 있는 혹은 아미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함께 연계해서 더욱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맞춤 웰니스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부분에 동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고 종료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한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애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니스 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니스 랩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 노화 관련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니스 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 마이 웰니스 랩. 네,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리더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